자, 여러분 지금부터 파트 6, 드디어 파트 6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6 제목이 뭐죠? 성공의 완성, 금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자, 여러분들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나중에 대학을 가서 또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 이 선망의 대상이다 이거지.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이 금융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면서 굉장히 선망의 직종이었던 것 같아요. 금융회사에 나중에 취업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번 파트에서 배울 게 금융에 대한 전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제대로 듣고 학습을 제대로 따라와 주면 금융에 대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잘난 척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르쳐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 얘기가 조금 어렵고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신이나 수능 모두 다 잡으면서 여러분들 금융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자,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6 제목이 있는 이 장을 보면은 그 아래 설계도가 없어요. 여기는 왜 없을까?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2번 토픽 29에서 여러분들이 금융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필요한 기본 재료들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기출된 거 한번 보세요. 자, 한 문제밖에 지금까지 여기서 출제가 된 적이 없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줘서 저는 강의를 할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뒤에 있는 금융에 대한 각 강론들, 뭐 은행, 뭐 한국은행, 뭐 그다음에 뭐 증권,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토픽이다. 그런 강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금융 있잖아. 금융. 선망의 대상 금융. 금융이 무슨 뜻일까요? 자, 토픽 29 보세요. 맨 위에 보면 금융이란 이라고 써 있습니다. 금융.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자금의 융통이다. 자금의 융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융통해서 우리는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사례를 가지고, 역시 우리 재만이 사례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세요. 자금이 필요한 재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자금이 필요해? 우리 재만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난리 났잖아. 재만이 가방 브랜드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 무역도 하고 가방 찍어서 국내에 엄청 팔고 뭐 전자상거래도 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래 보니까 재만이 가방 가게에 계속되는 성공으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시작을 서울에서 했는데 지금 뭐 부산, 대구, 대전 할 거 없이 전부 재만이 가방 사겠다고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 재만이 어떻게 했는데?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 왔잖아. 자,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하다? 공장이 필요하다. 공장을 그리지는 않을게요. 여기 예쁘게 그려놨어요. 그죠? 이런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공장은 뭐로 만들 건데? 뭐로 만들? 시멘트로 만드나? 뭐 벽돌집으로 만드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재만이가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금이 있었어? 없다 이거지. 없다. 장사는 잘 돼. 장사는 잘 되는데 공장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한꺼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만이는 지금 그럴 돈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 지금 자금 공급자라고 아래에 이렇게 뚱뚱한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뚱뚱한 아저씨. 이렇게 뚱뚱한 아저씨가 돈을 막 들고 있다 이거죠. 돈을. 이 자금 공급자 아저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저씨, 그 돈이 넘쳐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돈을 나한테 좀 빌려달라 이거야. 나 되게 성장성이 있는 젊은이야.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돈을 내가 공장 만드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딱 3년만 좀 빌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공장을 설립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가방을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어마어마하게 팔아서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습니다 하는 거죠. 당찬 청년이야 제 말이.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다. 너 3년 쓸 거 내가 빌려줄게 라고 허락을 맡았어요. 자, 여기서 제만이는 어떤 제만이죠? 자금이 필요한 제만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뭐냐면은 오른쪽 보세요. 자금이 넘쳐나는 제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눈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달러 표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야? 돈이 너무 많이 걸려서 완전 부자가 된 거야. 부자 제만이가 된 거야. 자, 아래 보세요. 제만이가 만든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만이 가방 가게가 국내 최고의 가방. 국내는 이미 섭렵을 했어. 국내에서는 따라올 적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장하였다. 계속되는 매출로 인해서 제만이는 많은 잉여 자금이 뭐죠? 잉여? 여러분들이 잉여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남는 돈, 많은 여윳돈을 갖게 됐다는 거야. 부자가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잉여 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 공장 설립하려고 돈 빌린 거 있잖아요. 그거 3년 후에 갚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이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래 보면 어느 날 돈이 필요한 자금 수요자가 와서 제만이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3년만 네 돈 많으니까 나 좀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따따블로 만들어서 갚을게 라고 제만이가 원래 부자 아저씨한테 그 뚱뚱한 아저씨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찬 제안을 했다 이거야. 자, 제만이 뭐라 그랬어? 그래 알겠어. 3년 동안 쓰고 돈을 돌려다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제만이는 무슨 제만이죠? 돈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별해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떻게 가냐. 자, 아래 보세요. 돈은 3년간 빌려드린다고 조건을 달았어요. 몇 년? 3년간. 자, 얼마를 빌려줄 거냐? 우리 100만 원을 빌려줄 거예요. 100만 원을 몇 퍼센트의 이자율로 빌려주냐? 라는 거예요. 이자율. 여러분들 이자율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나요? 회계 원리 시간에 김한영 선생님한테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자율을, 이건 R이라는 표시예요. 레이트, 이자율이라는 뜻이죠. 10% 이런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죠. 혹시 이자율을 모르면 지금 요 케이스를 따라가면 이자율이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빌리기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떻게 갚아나가면 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아래 보세요. 맨 아래 이렇게 수직선을 보세요. 자, 수직선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습니다. 왜 3년까지만 있어? 3년만 돈을 빌려주기로, 3년만 돈을 빌리기로 했으니까 3년짜리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요거를 상정해서 볼 거예요. 자금이 필요한 사람, 제만이가. 자, 제만이가 돈이 필요해. 자, 그래서 뚱뚱한 아저씨한테, 자금 공급자한테 돈을 얼마를 빌렸다? 100만 원을 빌렸다. 자, 그럼 100만 원이 처음에 들어오는 거죠. 100만 원 들어왔어. 제만이 이제 100만 원 딱 받은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에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 레이트가 10%다. 자,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죠? 100 곱하기 10%? 10만 원이 되죠. 10만 원. 1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돼? 이자로 지급을 하면 되더라. 자,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면 돼? 역시 요 1년 동안의 이자율이 10% 붙을 거니까 10만 원을 지급을 하면 되겠죠. 누구에게? 부자 아저씨한테. 3년째 됐을 때도 역시 10만 원을 지급을 하면 된다. 자, 그럼 땡이가 10만 원 땅땅땅
다 지급하고 나면 자 아저씨 이제 우리 거래 끝났죠? 빠잉 이렇게 되나요? 안 되지. 왜? 당연히 100만 야 씨 100만 원도 공장 설립하는 데 필요한 100만 원 이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100만 원까지 갚아야 되겠죠. 자 이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자 어렵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만이는 결국 그 부자 아저씨한테 공장에 필요한 100만 원을 빌려서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매년 이자를 1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엔 100만 원을 돌려주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총 130만 원을 주는 거죠. 누구에게? 부자 아저씨한테. 부자 아저씨는 원래 얼마 빌려줬었어요? 100만 원을 빌려줬었죠.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주면 그 돈만큼 1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자율이고요. 그게 바로 금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그래요. 남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하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돈이 많았던 부자 아저씨의 돈이 필요했던 누구에게? 제만이에게 100만 원이 옮겨갔죠. 그리고 그 대가로 10만 원씩 3번의 이자를 부자 아저씨는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쪽 다 어떻나요? 자금을 공급했던 사람과 자금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 양쪽 다 웃을 수 있는 거죠. 양쪽 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자율이고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자, 어디 보시면 하면 이자율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자, 어디 있냐? 자, 다음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자율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입장차를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서로가 스마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매개 역할을 한다. 돈이 공급자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옮겨가는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라는 게 바로 이자율이었습니다. 자, 이 똑같은 게 어디서도 당연히 돈이 넘쳐나는 제만이 케이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돈이 제만이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제만이가 주고요. 10만 원씩 제만이가 이자를 받고 마지막 3년째 됐을 때 원래 약속했던 3년째 됐을 때 100만 원을 돌려 받으면 해피엔딩인 거죠. 양쪽 다. 이게 바로 이자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이거 처음에 이자율 이거 10%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이 이자율은 정해졌어요. 언제까지? 원래 약속했던 이 3년 동안에 계속해서 10%가 적용이 탁탁탁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 보세요. 고정금리라고 하고 있어요. 고정, 정해졌다고. 금리가 고정돼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래 놓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 놀라고 있잖아. 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거지. 저는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지금 바로 볼 때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섞여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보면 변동금리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10%가 3년 동안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자율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를 주고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변동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울 거예요. 저랑 같이. 자, 그런데 변동금리라는 걸 이해를 해두기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한국은행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자를 거기서 결정을 탕탕 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금융 쪽으로 가장 높은 의사결정 기구예요. 누가 그래서 그 엄친아들이 막 한국은행 갔다 그러면 굉장히 그 마을의 경사 같은 그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집단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대한민국의 금리가 뭐라고요? 이자율, 금융 이자율에서 금리예요.
자, 그래서 금리, 이자율을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딱 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어디다 영향을 미치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자율이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였다, 이자율을 높였다 하면 모든 은행 이자율이 다 높아져요. 이걸 낮췄다 하면 모든 은행에 있는 이자율이 낮아져요. 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이해하기 쉽죠? 여기서 결정을 그냥 다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특별히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우린 기준금리라고 해요. 기준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다? 금리가 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막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밑에 말을 써놨는데 그거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금리가 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금리가 변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변동금리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자, 첫 번째 년도에 금리가 8%였던 거예요. 8%. 자, 그러면은 제만이, 돈을 빌렸던 제만이는 부자 아저씨한테 이자를 얼마를 주면 되죠? 100 곱하기 8% 해서 8만 원을 여기서 지급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11%다. 자, 그럼 여기서 제만이는 부자 아저씨한테 얼마를 이자를 주면 되죠? 11%다. 그러면 11만 원을 지급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때는 9%다. 자, 그러면 이자 얼마? 9만 원. 이것만 지급하면 돼? 아니라고. 원금까지. 그래서 총 100만 원 그리고 9만 원에서 109만 원을 마지막 3년 때 지급을 해주면 되겠다. 라는 게 변동금리였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금리를 많이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게 금융인가? 네, 맞아요. 금융. 자, 금융이 뭐라고요? 자금을 융통하는 거다. 융통이 뭐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서 돈이 넘치는 사람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금의 융통 금융이라고 해요. 이 금융은 뭐를 매개로 움직였다? 이자율. 변동금리가 아니라 이자율을 매개로 돈이 많은 사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적재적소에 흘러가게끔 움직여주더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이에요. 자, 그런데 금융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자율이 그렇게 중간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매개 역할을 해주는데 이 이자율도 그 작동하는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리가. 자,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루할 수 있는데 여기만 그래. 여기만 지나면 아닌가? 이 파트가 좀 전체적으로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잘 들어오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다고. 엄마, 요즘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데, 요즘 금리가 내리고 있다는데, 우리 지금 뭐 예금 상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예금 상품을 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꾸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의 잘난 척이 가능해진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 가고 싶은 금융회사나 이런 데 가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빈출됩니다. 자, 거기에서 대답을 완벽하게 딱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자, 금융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금을 빌리는 재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금을 빌려주는 재만이.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잖아, 그지? 자금을 필요로 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자금이 또 넘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 이자율이 아까 전에 10%로 딱 고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입장별로 이자율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내지는 이자율 말고 다른 거 뭐 만기랄지 아니면은 뭐 담보랄지, 담보라는 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 게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사업을 해. 자기들 죄송해요. 자기들이라니. 여러분들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열기로 했어. 자, 그런데 돈이 필요한 거지. 그지? 여러분들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부자 아저씨를 찾아가서 역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내가 그 돈을 빌려주시면 요거 따부리고 따따부리고 만들어서 갚을 테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패기 넘치게 딱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아까 전에는 이자율이 10%였잖아. 자, 그런데 이 이자율이 자금이 필요한 여러분들은 부자 아저씨들한테 얼마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까 전처럼 10%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 낮게 부르고 싶겠죠. 왜? 이자가 더 싸게 돈을 빌리면 좋은 거잖아. 누구 입장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더 낮았으면 좋겠다. 낮았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돈이 반대로 넘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어땠으면 좋겠다? 더 높았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내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이자가 높을 테니까. 그죠?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빌려주는 기간이 아까는 얼마였어요? 빌려주는 기간이 3년이었죠. 3년보다 필요한 사람은 어땠으면 좋겠어? 3년보다 길었으면 좋겠지. 길었으면. 왜 길었으면 좋겠어? 왜 길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평생 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한 100억쯤을 빌려. 100억을 빌려.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지. 너 이거 언제 갚을 건데? 100억이요? 100억 제가 한 200년 후에 갚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만약에 그 아저씨가 미쳐가지고 그래 알았어 200년 후에 갚아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년 동안 100억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그지? 안 갚으면 되는 거잖아. 나 죽을 거니까 200년 후면 200년 넘게 살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 200년 이상 살 별로 자신도 없고 그래서 여튼 200년을 빌린다면 어떻겠어? 너무 좋은 거지. 길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그런데 200년을 빌려줄까요?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자금이 넘쳐나는 사람은 어떻겠어? 짧았으면 좋겠지. 내 돈 짧게 쓰고 그냥 이자나 많이 주고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너무 당연히. 자, 그런데 이자율 기간 그리고 담보라는 게 있어요. 담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러면은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가지고 그냥 백수가 될 수도 있잖아. 요즘 취업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지?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 좋은 데 다 취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다 가야겠지만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신원이 확실치가 않은 거야. 이 사람이 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잘 안 빌려준다고. 그냥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자, 그래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너 혹시 갖고 있는 집이나 땅이나 그런 게 있니? 네, 있는데요. 아버지가 물려주셔서 조그맣게 상가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가를 담보로 맡기자. 담보로 맡기고 내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네가 만약에 이자를 못 내거나 원금을 상환할 수가 없으면 그때 내가 그 담보를 가져갈게. 돈 대신에. 이렇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에서는. 자, 그래서 담보를 돈이 넘쳐나는 사람은 당연히 내 돈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담보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돈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담보를 제공을 안 했으면 좋겠죠. 담보를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아래 보세요. 자금을 공급해주는 사람과
자금을 빌리는 사람은 수익성, 기간, 안전성 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자율이라고 했죠. 이자율이 얘는 낮았으면 좋겠고 얘는 높았으면 좋겠어. 서로 생각이 달라. 이거를 우리는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간을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해요. 유동성 내지는 환금성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어렵나요? 자, 보세요. 유동성, 유동 이렇게 흐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유동. 응?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3년 동안 그 내 돈이 묶여있는 것보다 내가 3년 동안 빌려주기로 한 것보다 1년 동안만 빌려주기로 하면 1년 후에 얘가 갚고 또 1년 후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걸 우리 유동성이라고 한다고. 빌려주는 기간이 길면 넘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넘치는 사람은 빌려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적어지는 거야. 돈이 묶여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환금성은 뭐냐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식이나 토지.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과 토지는 느낌이 달라. 왜냐하면은 주식은 내가 사고 있으면 금방 팔 수 있어. 내가 오늘 사고 한 30분 있다가도 다시 바로 팔 수 있어. 팔면 내 통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죠. 이렇게 돈으로 바꾸기 쉬운 걸 우리는 환금성이라고 해요. 자, 토지는 여러분들 사는 데만 해도 엄청 오래 걸려.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거 땅 다 보고 괜찮은지 보고 그래서 뭐 돈도 어떻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샀어.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는데 이거 팔라 그래도 굉장히 팔기가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 뭐 저기 어디 뭐 강원도 어디에 땅이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 땅을 팔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올려놨어. 어디다 올려? 부동산 뭐 사이트랄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아, 나 이 땅 이거 팔고 싶다. 부동산에 연락이 안 와. 근데 이게 저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돈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토지 같은 거를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 어려운 단어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주식 같은 걸 우리는 동산이라고 해요. 동산. 뭐냐면은 동산. 움직이는 자산이란 뜻이에요. 움직인다. 이 유동성이 있다는 뜻이지. 유동성이 있다. 바로 돈으로 바꾸기가 쉬운 자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부동산 이런 뜻은 부는 아닐 부자죠. 아닐 부자.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고정돼 있다. 토지 같은 거는 환금성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기간 얘기하다가 지금 왔죠. 자, 이런 거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묶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반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는 거야.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유동성, 환금성 다 같은 말인데 돈이 넘치는 사람은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고 유동성이 높았으면 좋겠고 환금성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계속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금융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단초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되면 돌려서 들어보세요. 한번. 자, 그렇게 해서 기간. 자, 그 다음 담보. 우리는 이자율을 수익성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기간을 유동성, 환금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담보는 우리가 뭐다? 안전성이다. 안전성. 이런 거예요. 안전성. 돈이 넘치는 사람은 안전성이 정말 높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담보 같은 걸 요구를 하는 거겠죠. 돈을 뜯길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대손 위험이라고 또 하죠. 이런 대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성을 되게 중시해서 돈이 넘치는 사람들은 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세 가지 수익성, 유동성, 안전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넘치는 사람 간에는 의견 차이가 존재를 하더라 라는 거죠. 자, 이런 거에 자, 이렇게
이렇게 시각차가 막 존재하는데 요거를 바로 뭐가 이자율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더라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기간이 필요한 사람이나 넘치는 사람은 기간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하는데, 야, 넘치는 사람이 그러는 거지. 야, 3년은 너무 길어. 1년만 딱 빌려줄게. 1년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은 1년이요? 1년 좀 부담스러운데 3년을 빌려주면 안 될까요? 의견 차이가 막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넘치는 사람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3년을 빌려주는 건 좀 무리야. 왜냐하면 내 유동성이나 환금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1년을 빌려줄 건데 원래 이자율을 10%로 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1년밖에 못 빌려주니까 내가 5%만 받을게. 이렇게 하면 얘 입장에서도,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요. 알았어요. 1년 대신에 이자는 5%로 계약을 하죠. 이렇게 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지금 조정을 해주고 있는 거야? 유동성과 환금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조율이 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담보 측면에서 봅시다. 자, 안전성이 넘치는 사람은 높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담보를 요구하는 거야. 너 혹시 갖고 있는 상가나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게 있니? 당연히 없지. 나 사회 초년생인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야, 그럼 내가 너 불안해서 어떻게 빌려주겠니? 나에겐 대손 위험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래도 좀 빌려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원래 10%를 너한테 이자율로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넌 담보가 없으니까 너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20%를 받아야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로 계약을 하죠.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안전성에 대한 입장 차이를 뭐가 조정을 하고 있더라? 이자율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다? 돈이 넘치는 사람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자금이 융통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더라. 뭐가? 이자율이 뭐가? 금리가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자율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주는 매개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그 어떤 뭐 무역이든 뭐든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이번 토픽의 주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들,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 금융을 이렇게 아니, 이게 쉽다는 게 아니지만 금융이 너무나도 막 쉽게 이해가 돼. 그냥 한번 읽으면 막 알겠어. 들으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겠어? 그러면 누구나 뭐 금융을 그렇게 선방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들도 별로 그러면은 은행에 가고 싶지 않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더 매력이 있다 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전체적으로 금융 파트를 제대로 이해함에 있어서 요 지금 말한 요 세 가지 이자율, 기간, 담보에 대한 얘기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뭐가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더라? 자금의 융통을, 이자율이 자금의 융통을 매개 역할을 해서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림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정리를 해놨는데, 자, 봅시다. 1번. 유동성과 이자율. 이자율 이렇게 돼 있어요. 유동성이 아까 뭐였어요? 유동성, 환금성, 기간 이런 얘기였죠. 이게 서로 상충됐을 때 이자율이 잡아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빌려주는 기간이 어떻다? 장기면 이자율이 어떻겠다? 빌려주는 기간이 장기면 어떻겠다? 당연히 높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 3년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5년을 요구하는 거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 5년 빌려주세요. 제발. 어떻게 그러면? 알았어. 그럼 이자율 원래 10%였는데 15% 이렇게 높이는 거야. 기간이 장기면, 유동성이 떨어지면, 환금성이 떨어지면 뭐가 높다? 이자율이 높다. 자, 이번에 기간이 단기면
원래 3년인데 1년만 빌려줄 수 있어 내가. 그 대신에 이자율은 낮춰줄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정성과 이자율. 자, 이건 어떻다? 안정성이 낮으면, 안정성이 낮다는 게 뭐였어? 담보 같은 걸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나 사회 초년생이어서 부동산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담보 못 줘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이자율을 높게 받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막 카드 이런 거 있잖아. 신용카드빚 막 문제되고 막 이러잖아. 신용카드라는 게 뭐냐면 담보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 학생들한테도 막 발행이 막 돼.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이나 뭐 신용카드 회사나 이런 금융기관들에서 이따 배우겠지만 이자율을 엄청 높게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대학 가서 카드 만들어준다고 만들지 마세요. 신용카드. 그 장난 아닙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안전성. 자, 낮다, 높다. 자, 안전성이 이번에 높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좀 빵빵하셔가지고 담보 얼마든지 뭐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안전하니까 내 돈이 이자는 낮게 받을게. 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를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데 이 얘기가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1회 놓고 생각해보자. 이걸 넘겨보세요. 자, 유동성과 이자율은 우리가 나중에 은행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지금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번 들어는 봐. 나중에 은행 배우고 와서 여기 돌아오면 바로 이제 래퍼가 될 수 있게. 자, 보세요. 자, 유동성과 이자율 이랬어요. 요금을 예금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예금 있잖아. 그 보통 예금.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 다 갖고 있을 거야. 뭐 새마을 금고 뭐 이런 데 있는 그 돈을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보통 예금을 우리는 요금을 예금이라고 해요. 이 보통 예금과 저축성 예금, 저축성 예금은 뭐냐면 정기 적금 뭐 이런 거야. 뭐냐면 돈을 넣으면 내가 못 빼. 뭐 3년 동안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3년 동안 매달 얼마씩 계속 넣어. 대신 돈은 못 빼는 거야. 자, 요금을 예금, 보통 예금은 내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그 입출금이 자유롭잖아. 그치? 자, 뭐가 더 유동성이 높나요? 정기 예금이랑. 뭐가 더 유동성이 높나요? 당연히 보통 예금, 요금을 예금이 내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더 높겠죠. 자, 기간이 단기다. 유동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자율 어떻다? 낮다라는 거지. 자, 그럼 정기 예금이랑 보통 예금이랑 이자율 당연히 누가 낮을까? 당연히 보통 예금이 낮겠죠.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상업경제는 여러분들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과 이자율 해서 사례를 보세요. 은행 예금이랑 주식이랑 채권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옆에다가 빈 공간이 좀 있죠? 좀 적어놓으세요. 뭘 적어놓냐? 자, 예금이랑 주식 채권 있어요. 이거 다 뒤에서 배우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먼저 얘기를 하는데, 예금은 우리가 은행에 아까 전에 말한 그 넣었다 뺐다 하는 그 돈, 그 정기 적금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은행이 하는 예금들은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그 법령이 있어요. 자, 적어놓으세요.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씨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돈을 넣었던 예금을 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넣었어. 돈을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은행에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은행이 파산을 했어.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들어보셨다면
그 작년이나 이럴 때 저축은행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막 망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 막 예금자들이 가가지고 그 망한 그 은행 문이 닫혀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내 돈 띄일까봐. 너무 이해는 돼요.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 예금자 보호법 이 뭐냐? 예금을 넣은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넣은 사람들은 원금을 보장을 해주는 거야. 혹시라도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 돈을 국가에서 돌려주는 게 바로 예금자 보호법이에요. 예금은 그렇다고 은행 예금은 자 주식이랑 채권은 그런 거 있나요? 없어. 그 대신에 주식이랑 이제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거는 예금에 비해서는 훨씬 이자율이 높은 편이죠. 왜냐? 더 위험하니까. 안전성은 위험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리스크라고 합니다. 리스크. 자, 그래서 리스크가 안전성이 낮다. 리스크가 높다. 리스크는 높은 거예요. 리스크가 높다. 면 이자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리스크가 낮으면 당연히 이자율은 높겠죠. 이게 판서가 개판이 됐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따라왔으면 지금 완벽하게 딱 깔끔하게 판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안해요. 판서 못해서.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금은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어떻다? 안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금이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이자율이 어떨까요? 당연히 낮겠죠. 왜? 더 안전하니까. 안전성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낮으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적어놓은 게 그렇고요. 자, 또 주식과 채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주식과 채권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는 하나야. 자, 뭐냐? 리스크가 위험이 높을수록 이자율은 당연히 높은 거예요. 너무 당연히. 자,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금이 채권이나 주식에 비해서 어떻다? 더 안전하다. 그래서 이자율이 더 낮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채권이랑 주식 중에는 뭐가 더 안전하냐를 우리는 보자는 거야. 자, 물론 여러분들 이거 증권 토픽에서 배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정리를 좀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채권은 그래도 정해진 기간에 이자를 받게끔 돼 있어.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년 10% 이런 것처럼 매 기간마다 이자를 받게끔 돼 있다고. 주식은 그런 게 있나요? 주식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은 사실은 이자라는 게 없어. 주식은 이자를 받지 않아요. 그냥 들고 있을 뿐이야. 주식이 오를 뿐이야.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더 위험하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주식이 더 위험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주식이 이자율이 더 당연히 높겠죠 라는 거죠. 사실상 이자율이라고 하진 않고요. 수익성이라고 아까 한다 그랬죠. 이자율을. 그래서 주식이 채권에 비해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금, 채권, 주식 순으로 위험하고 이 순으로 수익성이 높다, 이자율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요 아래에 있는 얘기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얘기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너무 땡겨서 했어 사실 뒤에 있는 얘기들. 자, 여러분들 이 뒤에 얘기들을 다 듣고 그 금융 파트 토픽이 여러 개 있죠. 그 뒤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여기 토픽 29를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정확하게 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금융시장의 개요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설계도입니다. 이번 파트의 설계도인데 요거는 칠판 한번 정리하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